건물이 좋은 게 나왔다. 이제 계약을 막 하려고 할 때 네.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단계별 어떤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깊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너무나 깊어서 크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명의예요. 개인 명의로 살 거냐, 법인 명의로 살 거냐.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꼭 다 개인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세금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대출. 이 두 개가 좀 커요. 이 건물 자체가 한 번 오를 때 막 5억, 10억, 막 2배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20억짜리가 4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만약에 매입을 했잖아요. 시세 차익을 봤죠. 그럼 세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가 넘습니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임대사업. 2억 이하는 9%. 예, 그리고 2억에서 뭐 200억까지 19%. 그 이상은 뭐 20%좀 넘죠. 그러다 보니까 50%와 20%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취등록세가 4.6%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법인,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비과밀억제권이라고 있어요. 법인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데가 서울이잖아요. 이걸 분산을 하기 위해서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2배가 증가가 돼요. 9%가 넘어요. 10억이면 4천이 9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으로 턱 샀는데 세금 다 내야 돼. 그리고 또 건물 안에는 주택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취등록세가 13%예요.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명의로 건물을 살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살려고 한 시점에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은 꼭 법인을 미리 사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럴 때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특약에다가 잔금 전에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대출이었잖아요. 대출이 개인 같은 경우는 RTI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출 받아서 내는 이자 그리고 내가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비교를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임대료가 적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이자를 많이 못 낸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적게 줘요. 그러면 우리가 70%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은 RTI 적용이 없어요. 그럼 법인으로 추천하시는 거. 저는 법인으로 사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냥 하나만 사서 그냥 쭉 가져갈 거다 하면 개인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아, 음. 다음에는 뭘 체크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의 상태를 봐야죠. 쉽게 말하면 뭐 하자나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건물에 관련된 장부와 이 건물이 같은가, 여기서 말하는 건물주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오는 소유권자가 같은지, 이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대리인이 나오거나. 건축물 대장은 3층이야. 근데 가서 봤더니 4층인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주차가 없어. 근데 갔는데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보면 불법 건축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걸 해소해야 돼요. 4층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잘 나온대요. 너무 좋아. 봤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3층이야. 한 층은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잔금 치려고 해서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어떻게 되죠? 계약금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상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균열 상태, 눈으로 보여지는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가 다 한 번씩 체크하게끔 해줘야 돼요. 누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방수 처리를 해줘라. 아니면 뭐 6개월 동안 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계약서에 녹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건물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 거기에 있는 임차인분들이 내가 직접 쓰려면 명도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명도 된다고 막 하고서 파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분쟁이 너무 많이 생겨요.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을 잔금 전까지 명도를 하는 조건,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팔기 위해서 가상의 임대인을 넣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부분 파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명의도 어떻게 할지 정했고 건물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을 했다.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이죠. 대출. 10억이면 내가 3억 있어. 7억이 꼭 나와야 되는 게 1번이고, 7억을 빌리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낮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보통 주거래은행 가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건물 대출 받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건물의 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 지점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비딩을 좀 해야 돼요. 적어도 한 5군데 이상. 근데 은행은 좀 다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쭉. 그리고 은행마다
좀 색깔이 좀 있어요. 상업용 대출을 좀 잘해주는 은행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팁이긴 하죠. 최근에 PM팀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주택이라서 대출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대출을 풀어달라고. 원래는 거기 답이 안 나왔는데 80%까지 대출을 풀어줬어요. PM팀의 김경석 이사님이라고 이제 대출 쪽 은행에 있는 그 대출계 직원들을 승진시켜주는 분이에요. 은행은 대출 해주고 싶거든요. 안전한 곳에다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분들을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해주니까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나 풀어준 건데 장건 수강생이셨거든요. 역삼동에 20억도 안 되게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같은 은행에서 하거든요. 근데 몇몇 은행은 땅은 해주는데 건물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할 때 내가 신축을 할 거다 하면 건물까지 대출을 해주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은행에서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근데 이것도 뭐 저희가 4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풀었어요. 신축 대출 받아가지고 진행한 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지점들을 아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출까지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특약을 잘 써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일정들이 있고 금액들이 있어요. 계약금은 10%인데 중도금을 넣을지 안 넣을지. 중도금을 넣으면 거의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건물을 꼭 사고 싶으면 중도금을 넣는 경우들이 많고, 예를 들어 뭐 계약금 10%, 중도금 10%, 20%는 내가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잔금 80%는 대출로 다 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대 비용을 또 내야겠죠. 그리고 잔금 일정 늘릴 거냐 당길 거냐, 그리고 아까 명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 신축하는 경우에 잔금 전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계약서 상에다 잘 넣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체킹이 되면은 계약을 쓰러 가는 겁니다. 많은 머리 길을 아픈가요? 걸어와야 하나요? 이제 많은 길을 걸어와야 되지만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하나 체킹하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PM에서는 한 번에 다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 일단 자영업자분들은 장사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 장건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풀면 돼요. 오늘 이제 4가지 말씀드렸어요. 명의 부분, 건물의 상태, 그리고 대출, 계약서, 특약. 이 부분들을 내가 아는 만큼 중개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계약을 나한테 이롭게, 이득이 되게끔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책도 보시고, 장건 TV도 보시고, 한번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건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